아니 근데 여러분 지금 알론소가 원래 첼시 감독 차기 순위 배당 1등이었는데 2등으로 밀린 거 아시나요? 야, 뭐 소스 나온 것도 없고 뭐 그냥 이게 현지 ITK들도 안 믿나 봐.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다 이라올라겠지. 뭐이 반응이 좀 주르르 있고 있대요. 이게 정확히는 이라올라 아니면 뭐 실바겠지. 한두 번 속냐.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더라고. 아, 이게 국내에서 형성된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해외도 똑같더라고요. 절망을 많이 느끼나 봐. 그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갈 시에 연봉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선수 영입에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법도 하고.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제약이 많이 걸린 시장에 굳이 이런 감독이 올까 해봐서 이라울라 실바 이쪽 아니겠냐. 이라울라는 지금 그 추정된 연봉이 200만 유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단가가 싸죠. 마르코 실바는 아마 내가 봤을 때 단가가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얘도 얼마 차이 안 나네. 한 5만 유로 하네요. 2만 유로, 5만 유로, 알론소가 10만 유로쯤 되니까. 근데 첼시 정도 오면은 자선 사업 뛰러 오시는데 더 펌핑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뭐 알론소가 부르는 단가는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도 않고. 게다가 아마 이라울라랑 실바는 코치 사단이 계속 다 같이 붙어 다닐지 모르겠는데 알론소는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단까지 다 옮겨오게 되면은 감독을 데려올 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죠. 물론 뭐 사단 없다 그래서 감독 온 다음에 코치 없이 갈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유추한 대로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갈 시에 감독의 연봉도 줄어든다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실바랑 이라올라 쪽으로 지금 기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첼시는 이런 입장이래요. 어떤 유럽 대회에 나가게 되든 혹은 나가지 못하더라도 재정적인 이유로 핵심 선수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최근에 주앙 페드로 이슈가 되게 많이 떠요. 바르셀로나랑.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 쪽의 팬들이 훌리안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지금 주앙 페드로 데려온 게 괜찮겠는데 이 생각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 주앙 페드로 잘하기도 하니까 실제로 노릴만 해요. 그리고 난 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근데 하필 어제 그 모 유튜버가 파산 관련 호들갑을 떨어서 마침 또 바르사나 파산이랑 연관이 있었던? 근데 사실 뭐 바르샤가 파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저 우려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네 돈 없겠네? 그럼 주황 패드를 사올 수 있겠네 해가지고 어제 커뮤니티에 좀 불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입장을 띠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주황 패드로가 NFS로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파머 또한 그래요. 그래서 감독이 현 스쿼드를 좋아한다면 왔을 때 핵심 선수들 솔직히 파머 요즘 폰 꼬라지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긴 한데 핵심 그룹을 정리를 한다면 페드루, 파머, 카이세도, 엔소, 코릴, 제임스, 쿠쿠레아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첼시가 팔게 되는 상황까지는 안 간다. 근데 NFS로 언급한 것은 나포세일로 언급한 것은 이 두 명. 아직까지 그 최근 어제 기사에서 나왔던 거는 핵심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나이 적당히 찾고 구단에서 장기적으로 코어 라인으로 봐도 되는 하토가 더 잘하게 되면은 이 라인에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든 판매를 하든 진전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상황. 얘랑 여기서 끊어낼 거냐? 끊어내게 되면은 솔직히 좋은 타이밍은 맞아요. 이게 사업적으로 봤을 땐. 근데 저런 선수를 보내게 됐을 때 첼시가 좋은 스쿼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장담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재계약이나 그 판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서 아마 변수가 있는 곳은 여기 하나인 것 같고 나오는 소식대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변수 없이 다음 시즌에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의 선수들은 팔릴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이건 뭐 그나마 긍정적인 이슈긴 하죠. 솔직히 감독이 처음에 팀에 부임했을 때 얘네 보고 오는 거지 뭐 힌스가르나 좀 델라 보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막 되게 새로 고침 계속 하면서 기다릴 건 없다 라고 사이먼 존슨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금 후보들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라올라라는 이름이 꽤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결정 직전까지 온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디렉터 변화에 대해서도 말을 했네요. DSLT 팟캐스트 사이먼 존슨이 얘기했네. 이제 중요한 건 시즌이 끝날 때 약속된 모든 레벨에서의 리뷰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이 모든 레벨에서의 리뷰를 말하는 게 내 생각에는 모두가 공평한 기준하에 너가 어떻게 했고 너 아니야 나가 이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해요. 이거를 뭐 말했던 적은 있는데 당연히 모두가 평가 대상이라고 첼시 쪽에서 말했던 적은 제가 봤었는데 근데 이게 될진 모르겠다. 뭐 직책 이동이나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자리를 맡든지 하는 뭐 그런 종류의 변화들
그래서 그 사이먼 존슨의 사견이 나왔는데 사견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는 별로 그렇게 큰 확신은 없다. 물론 요즘 장기 계약이 큰 의미가 없다고들 하지만 이건 첼시 돌려까는 거죠. 6년 계약 박아놓고 몇 개월 만에 바로 잘라버리는 미친놈들. 근데 크럴 우승 이후에 디렉터들이 모두 장기 계약을 받았다는 점을 보면 사실 클럽 월드컵 우승이 첼시에게 너무나도 진짜 파격적이고 자극이 많이 되는 성과였던 건 사실이니까 그 계약들 때문에 구속력이 강해서 떠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샘 듀얼 같은 애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그 남의 감독하고 노가리 까고 있는 걸 내가 눈앞에서 본 거를 생각하면 진짜 미친놈 같은데 이걸 이게 뭐 실적과는 무관한 상태로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고 현지에서 난리 났거든요. 니자르 킨셀러 기사에도 나왔었던 걸 기억하는데 네, BBC 기사에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첼시 팬들 현지 팬들의 분노를 샀단 얘긴데 역시나 분노 샀구나. 나도 빡쳤는데 보면서 사진 순서대로 여기가 이제 윈스털리 첼시 지금 디렉터 짱 최고 디렉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디렉터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높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많은 얘랑 이제 스튜어트가 업무가 제일 많을 거예요. 둘이 공동으로 스포팅 디렉터를 맡고 있어요. 나머지 조실즈, 샘 듀얼, 데이브 팔로우즈 다 디렉터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 둘 윈스털리와 스튜어트 둘의 힘이 굉장히 센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 출신 애들이 브라이튼 전임 감독을 좀 대우해주겠다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는 많이 충격적인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이건 진짜 너무 쓰잘데기 없어. 경기 져가지고 욕먹는 거? 그래.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라는 변으로 한다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이겼어야 됐지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열심히 하고 싶어가 아니라 뭐 그냥 놀고 처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마 그 토트넘하고 경기했을 때 패배하게 되면은 저 장면 짤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현지에서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지금 감독 접대해가지고 얘가 우리 이거 다 알아버려서 편하게 보고 가서 털어버렸네? 심지어 구장도 스탠퍼드 브리지야. 첼시랑 토트넘 경기 붙는 구장이. 그래서 알론소나 이라올라나 스쿼드를 보장받을 가능성 높으나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온 게 너무 하나도 없고 정말로 이적 전략을 바꾸려는 진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뜨는 링크는 또 어린애들이라고. 오늘 보니까 그 엘말라랑 링크가 떴던데 엘말라가 누구냐? 06년생 쾰른 미드필더. 그리고 보니까 또 며칠 전에 크루피랑 링크 뜨던데? 슈퍼 루키인 거 알겠고 잘난 거 알겠는데 지금 얘네를 사갈 때가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 블루코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네 이 말 할 수도 있지만 얘는 데려오면 저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로저스는 솔직히 첼시가 데려오기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 타깃으로 보게 되면 쿠르피가 충분히 떠오를 만도 한데 얘는 데려와도 될 것 같아. 너무 검증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주축이 될 게 아니라 걔는 덤으로 오고 다른 애들이 주축이 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사이먼 존슨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험 좋은 애를 사놓고 그 다음에 쿠르피나 디오망데나 걔네들을 사오는 순서가 베테랑을 확보해놓고 오게 되면은 괜찮은데 처음 영입으로 쟤네 데려오고 나서 베테랑도 애매해지게 되면은 데려오는 게 욕 많이 먹지. 게다가 지금 자금이 이적 시장에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쿠르피 내가 봤을 때 매물로 나오면은 한 7천만 파운드 할 것 같거든요. 본머스는 1억 파운드 이상으로 평가한다라는 기사도 있네. 근데 얘가 잘하는 건 알겠지만 쿠르피라는 애한테 1억 파운드를 박아버리면 다른 데도 어디다 쓰겠냐 싶으니까 지금 사오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지. 너무 좋은 선수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센터백하고 윙어만 베테랑이면 돼. 나는 그 센터백 윙어 말고 나머지를 유망주로 사오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불만 없어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에서 유망주 애들이 의존하면서 뛸 수 있는, 그리고 유망주 애들이 아쉬워도 언제나 본전을 뽑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여기서만 그게 필요한 거지. 다른 포지션을 사오게 되면은 어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게 난 진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경기장 내에서 어린 멘탈리티를 드러내면서 무너지는 순간이 윙어랑 센터백 이쪽은 진짜 하염없이 무너지거든요. 레프트 윙어랑 센터백. 적어도 윙은 또 젊어서 과감하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센터백은 베테랑이 있어야 좋아. 짬이 높아야 보통 판단들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첼시 코어 라인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구단은 분명 뚜렷하게 이렇게 코어 라인으로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센터백 한 자리 남죠. 여기 중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톱이죠. 그러면은 얘네가 주전으로 뛰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적 시장으로 새로 꽂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센터백 한 자리, 윙어 한 자리, 그리고 키퍼 정도가 남는데 윙어 나머지 한 자리는 그래도 네트가 먹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봤을 때 뭐 많은 베테랑을 바라지도 않고 이 정도만 베테랑이면 나머지 괜찮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후보군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던데 반헤케 아니면 라크루아. 여기서 굳이 비교하면은 라크루아랑 반헤케의 급료는 똑같기 때문에 급료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둘이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잔여 계약 기간의 차이로 인해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 내가 봤을 때 둘이 2천만 파운드 차이 날 것 같은데 반헤케가 1년 남았고 라크루아가 3년 남았어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반헤케가 최근에 보이는 미스들을 보면은 폭판 하나 얘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조금은 안 들진 않아요. 최근 경기 두 개 토트넘전하고 뉴캐슬전에서 그 브라이튼이 승점 드랍을 하게 된 가장 큰 미스가 바네케로부터 나오긴 했거든요. 두 경기 모두 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좀 안 좋아지고는 있는데 좋은 센터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크루아는 사고를 친 이력이 생각보다 좀 전이긴 해서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거지. 얘도 레드카드 트러블이 있었죠. 되게 멍청하게 수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베테랑이라는 항목에 대입해봤을 때는 좀 부합되지 않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피지컬적인 장점을 보면 라쿠라가 확실히 땡길만 하고요. 달리기 진짜 빠르고 그리고 키 크고 하니까. 근데 키 큰 거 대비 생각보다 헤더는 못 따는 것 같던데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바네케는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좋은 선수인 것도 맞고 그리고 헤더 경합도 조금 더 잘 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워낙 과감성을 띠는 자원이다 보니까 계산에 사고가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더 고점이 좋은 데가 난 바네케인 것 같아요. 나는 체감상 얘가 좀 더 다양성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 좀 더 하이 퀄리티 센터백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보여줄 때는 막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기, 그 다음에 볼 클리어링, 태클 실력, 그리고 커버 능력, 빌드업 능력이라든가 전진 등등등. 근데 바네케가 좀 더 그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라올라 같은 감독을 데려와서 축구를 할 거면은 바네케처럼 높은 라인에서 볼을 돌리는데 익숙한 선수가 있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라쿠르와는 나한테는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굳이 말한다면 바네케를 더 선호하긴 해요.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도 바네케가 더 쌀 수밖에 없잖아. 근데 비보라면 비보인데 이런 말도 있네요. 이 비보라는 표현이라고 하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왜? 왜요? 떠날 생각이 없다. 얘를 내가 왜 보내고 싶어 하냐면 얘가 지금 그 부상 이력 리스크가 있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경기력 일관된 하이 퀄리티가 맞겠네. 세 번째가 급료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그 어떤 부분에 관해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없어요. 다 아파요. 첫 번째로 부상 이력 때문에 시간 많이 까먹었고요. 한 1년 반은 쉰 것 같아. 경기 많이 빠졌어요. 심지어 얘 부상 아닐 때도 관리해준답시고 진짜 첼시가 로테이션 과하게 돌렸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그래도 반데이크랑 동일 대우를 받고 왔기 때문에 기준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말을 하는 건데 얘가 진짜 리그 내에서 혼란 지울급이 되고 뭐 그러면 남길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했으나 이걸 제대로 입증해서 유지시킨 적이 없어요. 경기마다 그럴만한데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퀄리티로 나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고 여러분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겠지만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센터백은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못했기 때문에 금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정류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금료랑 이정류 둘 다 반데이크와 당시에 동급 대우를 받으면서 왔는데 이걸로 이미 끝나지 않나? 물론 반데이크가 너무 천상계의 센터백이고 첼시가 과하게 질렀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보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20만 파운드면은 센터백 지금 리스트 나열했을 때 진짜 높은 편인데 재능 정말 좋았던 거 인정. 장기 프로젝트에 너무 잘 맞았던 인재였던 거 인정 당시에. 근데 너무 일단 가성비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와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신뢰가 털렸고 얘 온 지 벌써 4년 지났거든요. 뭘 더 봐야 돼? 얘 내보내게 되면은 연간 그 장부에서 1,040만 파운드가 빠져요. 연봉으로. 또 이적료도 또 발생시키면 또 여유분이 생길 거고 첼시는 3천만 유로를 얻고 싶어 한다는 기사도 있긴 했는데 팔게 되면 아마 단가를 굉장히 낮게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생각보다 욕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게 풀파머가 비판을 진짜 장난 아니게 받고 있더라고요. 3월 이후로 골과 어시가 모두 없고 이번 시즌 득점 중 절반은 PK. 일단 미음이 찍히게 된 결정적인 타격 중 하나가 PK 날리고 나서 웃은 거. 이거 본인은 어이가 없었겠지. 허허실실 실수한 거겠지만 어쨌든 근데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상표 등록을 통해서 외부 활동에 지나친 관심. 여러분 얘 생긴 거랑 다르게 명품 되게 좋아해요. 명품샵 같은 데도 진짜 많이 가고 본인이 선수로서 더 발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스타로서의 삶을 되게 즐기고 있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 근데 가뜩이나 폼도 안 좋다 보니까 포커싱을 이제 현지에서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현지 소식통들도 얘가 NFL 쓰는 건 알겠는데 얘 이적 고려하고 있을걸? 이런 말이 좀 많더라. 얘가 안 믿는 거지. 일단 개인적으로 얘 월드컵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얘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줄 만한 게 월드컵 발가 없거든요. 지가 국가대항전에서 잘한 거 알 거예요. 근데 지금 폼으로 월드컵 가봤자 다음 시즌 부상 이력에만 좀 더 안 좋은 디메리트만 주지 본인도 나가서 저 폼으로는 개쪽을 당할 게 뻔한데 하머는 나가고 싶어 하겠지만
나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웬만해서는 나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편인데, 얘 하는 꼬라지 보니까 괘씸해서 진짜 저렇게 해야 위기의식 느끼고, 나 진짜 날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뽑힐 것 같거든요, 저는? 현지에서 좀 밀어주는 게 많기도 하고, 투엘도 얘 워낙 좋아해서. 솔직히 투엘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안 뽑는 게 맞는데. 안 뽑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뽑힐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약간의 예상?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왼발잡이가 또 없어가지고,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